실적, 가치, 성장성, 아무리 스토리로 주가를 띄운다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누가? 지금 난동 부리고 있는 테마주들, 2차전지, 초전도체. 여러분, 2차전지 쉽게 안 죽어요. 초전도체 다음 주까지 검증 한다 그러죠. 학자들 지금 검증 들어갔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거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면 노벨상 받을 정도로 한국이 넘버원 국가 경쟁력, 기술력 보유한 나라로 인정받을 거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사실이어도요, 결국은 떨어져요. 여러분, 대선 관련주 기억나세요? 여러분, 대북 관련주 기억나세요? 무슨 테마주라고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우리 황석 박사 줄기세포, 그 당시에도요, 테마주들이 난립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또 떨어져요.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간 시세는요, 결국은 떨어져요. 제가 지난 딱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무료 방송에서 딱 세 가지만 보셔라. 캔들의 크기,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비이성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짱대 양봉 분출된 종목군들은요, 결국은 다시 쪼그라들었어요.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특히 장기 추세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딱 벌어지면 결국은 주인과 강아지 이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시 제 가치로, 그 이하로 내려갑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는요, 결국은 거래대금이 마름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보십시오.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얼마나 홍보 많이 했습니까? 2021년도 삼성전자 상투, 2021년 6월달 카카오 상투, 그 두 인기 종목, 시계청의 상위 종목,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9월, 10월 종합지수 2500이 깨지는 와중에서 많이들 항복했잖아요. 삼성전자, 카카오 그때 많이 항복했잖아요. 여러분, 천하의 삼성전자도 천하의 카카오도 실적의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알려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캔들의 크기가 비이성적으로 커지고 이동평균선이 벌어지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 이하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는 다르다고요? 초전도체는 다르다고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티의 끝은 화려하지만 결국은 불이 꺼지면서 순식간에 식는다고요. 그 열기가. 그러면 지금 2차전지로 초전도체로 가는 게 맞냐 이거죠. 예외. 2차전지 중에 캔들의 크기가 작은 거, 2차전지 중에 이동평균선과 캔들 이격이 발생하지 않는 거, 2차전지 중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거 봐도 되죠. 초전도체도 봐도 되죠.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뭐 하나 배웠죠? 1등 대장 비트코인이 꺾이면 그 뒤에 잡코인들은, 동전코인들은 얼마 못 가요. 꺾여도 제일 먼저 꺾여요. 도지코인 기억나세요? 시바견 코인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대장 코인이 꺾이니까요, 동전 코인 10원짜리 코인들 급등락은 보였지만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물론 그 파동 속에서 나는 단기 매매가 목적이다, 난 트레이딩이 목적이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결론, 지금 초전도체, 2차전지 파티의 끝, 더 갈 수는 있어요. 매봉에서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걸 신규 매수를 해서 가는 게 맞을까? 특히 장기 투자를 거기서 하는 게 맞을까?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손절가를 잡고 하셔라. 또 하나 결론. 그러면 지금 아직 안 간 건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안 간 종목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 만한 섹터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왜? 뭐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2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적 개선과 함께 저가 매수 들어가면은 먹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잠시 뒤에 처음으로 제가 아마 공개 추천주 하나 나갈 것 같아요. 기업 분석도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이미 간 거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손절가를 잡고 트레이딩
할 자신이 없으면 단기 매매든 장기 투자든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지. 너무 리스크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변화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안 간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안 간 거. 도서는 물론이고요. 자동차도 물론이고요. 반도체도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화장품하고 제약 쪽에서도 수급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과 함께 실적과 예상 목표 주가 모든 게 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드렸죠. 주식, 주가는 참 간단하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간다. 아니, 전망이 최악인데 주가 왜 올라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 저점을 높여놓는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박스권에서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몇몇 종목군들은 박스를 돌파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2차전지 대장, 에코 삼형제, 주가 추이하고요. 낮은 가격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섹터, 업종,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보면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테마주로 우리 눈, 귀, 입 다 가려져 있는 것 같아. 나 막혀 있는 것 같아. 삼원금천 비록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빠님이 다시 재번역해서 쓴 책인데 이 3원이 뭐냐? 세 마리의 원숭이를 뜻해요. 말 그대로 3원. 원숭이 한 마리는요. 눈을 가려요. 손으로. 또 원숭이 한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요. 또 한 마리는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이 꼭 다물고 있습니다. 3원의 가르침. 지금 테마주들이 너무 난동을 부려요. 여기서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희망이 생겨요. 네, 그렇게 쉬울까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뭔가 순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한번 멈췄다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테마주 난동 때문에 뭔가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 더 할까요? 이거 지금 보유해야 될까요? 한수 더 떠서 이거 좀 더 사야 될까요? 제가 아빠님 무료 방송 보면서 서치 채팅창을 보니까 2차전지 초전도체 이거 살까요? 더 갈까요? 보유할까요? 팔까요? 본인만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투자의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더 가는 거는 더 가는 건데 가지고 있는 분들만의 영역이죠. 없는 분들은 그걸 지금 따라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 낮은 가격에서 반등 나갈 때마다 저점을 높여 나갈 때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경기민감주가 경제가 안 좋을 때 바닥을 치고 오히려 신고가를 내면서 재차 다음 단계로 주가가 레벨업 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 제가 조셉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는데 안 읽어봤겠죠. 그래도 혹시나 읽어보신 분들만 1번 눌러봐요. 조셉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쓴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이에요. 시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요. 차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단순히 차트, 기술적 지표 이런 얘기하는 책은 아니고요. 시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기술적 분석을 뭐라 그럴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성경책이 좋긴 좋은데 성경책이 왜 좋은지 그걸 표현을 못하듯이 주식하시는 분들 워렌 버핏이 쓴 책 한 권도 없는데 사실 그거 아세요? 워렌 버핏이 직접 저술한 책은 없어요. 그냥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만 팔아서 쓴 책들만 많지. 근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책으로 성서로 주식계의 성서로 인정하시면서 기술적 지표에 대한 책들은 많이 인정 안 하시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색 표지가 정말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오닐 이를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 박스 돌파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 얘기 그만할게요. 재미없죠? 책 얘기하면.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도서 목록은 그래도 주식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이미 샀는데 시장은 요동을 치고 누구는 또 이게 좋다 그러고 저거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틀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헷갈리게 방송 듣고 참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기준점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천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넣어보세요. 천일. 일봉 차트에다가 천일 이동평균선. 이 천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보지 마세요.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는 보지 마세요. 이 천일에 딱 수렴이 있을 때가 기준점 0이라고 보시고 온도계로 한번 볼까요? 온도계. 무슨 얘기냐면 천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점점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천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점점 내려가면 온도는 차갑게 식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00%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장기 투자가 주식 투자가 뭔지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히신 분이라면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주식 업종 섹터보다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주식 업종 섹터를 보는 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확률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플러스가 점점 심해지는 주가가 천일선을 기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조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플러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봐야 돼요. 대신 손절가를 잡고 해야 돼요. 저는 단기 투자 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다 하지. 하더라도 알고 해야 돼요. 기준과 틀이 있어야 돼요. 자, 기준, 틀 한번 써보실래요? 자, 다시 단기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천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를 차라리 보세요. 근데요. 이거 잘못하면요. 계좌가 쓰레기로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대박 나는 건 맞거든요. 역배열, 천일선 아래 싼 데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요. 그 시점을 잘 못 맞추면요. 그 타이밍이 완전 어긋나면요. 여러분들 연령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앞자리가 5 이상 되시는 분들 많죠? 앞자리가 6 이상 되시는 분들 많죠? 정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 노년이 노후가 편치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평생 장기 투자 마이너스 속에서 허덕이고 고생만 하실 수도 있어요. 앞자리가 5 이상, 6 이상, 7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만 나는 종목군들만 가지고 평생 장기 투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과 틀이 있어야 돼요. 천일선 아래 가격이 싼 주식을 사더라도 안 써먹은, 안 간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단순히 보조지표를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세요. 캔들 변화, 흐름, 흔히 얘기하는 차트 기법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트 기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20도 안 돼요. 100% 중에 20%도 안 된다고요. 차트 기법은. 있긴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요거를 좀 여러분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 한번 써주세요. 앞만 봐도요. 이거는 기법을 이론에 달달달달 외운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연대, 고대, 서울대 나오면 주식 투자 잘한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경험을 빼먹으면 안 돼요. 경험이 무조건 50 이상이에요. 이론만 가지고 연대 나왔다고 고대 나왔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박사라고 안 됩니다. 이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하락장에서의 경험, 상승장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돌대가리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이 경험은요, 이 사람들의 어떤 변화랄까? 어떤 변화? 강세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약세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랬죠. 이 천일선 요거를 기점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고,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천일선을 기준으로 많이 내려가면 주식을 싸게 사는 건 맞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평생 동안 마이너스 속에서 장기 투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고.
이거를 시간을 확률을 줄이고 높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이 뭐냐? 상승장에서의 경험, 하락장에서의 경험. 그 중에서도 상승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 요령, 하락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 요령이에요. 부동산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사실 세법 좀 알면 도움되죠. 부동산 투자도 그래도 상권 분석을 비롯해서 뭐 땅이면 땅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두면 도움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을까? 부동산도 결국은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돈 버는 거는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남들이 이미 길 다 닦아놓은 거 프랜차이즈 창업 그거 고스란히 따라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프랜차이즈점을 차린 사람은 돈을 버는데 그걸 고스란히 따라간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프랜차이즈점을 차리는 거, 가맹점이 되는 거 그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 잡으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이라고 투자를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서만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엑싯,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간대요.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의 바로 밑에 역할을 하는 주도주가 뭔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포트에 안 담았어도 그걸 기점으로 그걸 기준으로 그걸 틀 삼아서요.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만 여러분들 천일선을 기준으로 찾을 수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확률 높일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맥락을 이해해야지. 우리 해피님이 포인트 잘 잡으셨네. 근데 그 초입을 어떻게 알아차릴 거냐고요. 차트 공부 백날 한다고 그 초입 바로 못 알아내요. 재무제표 분석 잘한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그 초입에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서의 경험,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의 경험. 지금 천일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시장이 꼴랑 2600 겨우 반등했어요. 아직까지도 강세장이라고 그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저도 인정해요. 여름장은 좀 약하죠. 통상적으로. 우리 장이 10번의 여름장이 있다 그러면 한 6번 정도는 약세장이었어요. 여름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조정 올 수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한다 그래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름장이 조정이 들어오는 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애는 또 반등을 세게 나가요. 누가? 안 간 애들이. 누가?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천일선을 기점으로 뭔가 하는 애들이.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지난 26일 수요일 날 2차전지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왔어요. 2차전지에 투자하고 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로 몰려갔더라고요. 공매도 철폐하라. 무차익 공매도 죽일 놈들. 죽일 놈도 맞죠. 땡깡 쓰면 돈 찾아줘요? 죽일 놈들 맞는데 그거 땡깡 쓰면 돈 찾아주냐고요. 26일 기점으로 2차전지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이상한 종목군들이 바닥을 쳤어요. 26일 기점으로 이상한 종목군들이 전고점을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공매도든 차익 실현 매물이든 돈 쏟아져 나와가지고 추세 꺾이는 거든 거기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맥락 이해하시는 분들 1번. 거기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 몇 개나 A4용지에 쓸 수 있어요? 코넥스까지 하면 선보리그까지 하면 2,000개 좀 넘을 거예요. 우리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 종목만 해도 1,000 몇백 개 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10분의 1, 100여 개 종목 A4용지에 종목 이름만 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손꼽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이거 인기 종목이라고 테마주라고 거래대금 터지는 거, 이동평균선하고 캔들 이격 발생한 거, 캔들의 크기가 짱대양봉으로 커진 거, 인기죠. 그거는 잘 아셔도 정반대 상황에 있는 거는 F 형제 종목 이름도 못 쓸걸요? 무슨 얘기냐? 많이 봐야 돼요. 일단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장이 어려울 때 반등하는 종목을 자꾸 찾아야 돼요. 실적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수급으로 계속 사주는 주식을 우린 찾아야 돼요. 그게 모이면요, 시세가 되고 추세가 돼요. 거기 따라가야 돼요. 감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1번. 저는 내일 당장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 저번 달, 1년 전부터 장이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뭔데 천일선을 기점으로 저점을 높여나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계속 돌파할까? 그걸 계속해서 관찰 추적한다고요. 돈을 따라가는 거죠. 단기간에 급등하는 주식들은 기다려야 돼요. 단기간에 급락하는 주식들도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게 기준이에요. 제 투자 기준. 여러분들 이런 거 있냐고요. 그냥 해외에 리튬 강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 리튬 강산 우리 한국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정도로 양이 충분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등등 각종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 끝내줄 거니까 이거 사야 된다고. 그냥 사잖아요. 아직 확인도 안 된 기술 초전도체가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도 안 된 주식이 단기간에 상한가 2방, 3방 빵빵 뜨면서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초전도체 빵빵 때려주니까 여러분들 거기 혹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충분히 검증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끄럽게 간 종목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그 3요소 거기 위배되는 종목군들은 결국은 제자리 그 이하로 다 내려온다고요. 삼성전자도 카카오도 그렇게 해서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 포인트 잡았을 거예요. 우리가 LS전선 아시아 이 주식을요 좀 오래전부터 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초전도체 관련주래요. 우리가 LS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중소형주들도 지금 이상한 테마가 붙으면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해요. 저는 그걸 미리 알았을까요? 그거 제가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들하고 일요일 밤에 목 아프게 장기침하면서 방송하고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3요소 캔들, 이평선,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에서의 흐름 그런 움직임, 패턴 그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이니까 얘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얘는 실적도 긴가민가한데 주가는 천일선을 돌파하네. 얘는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서 또 천일선 강하게 깨고 내려가네. 그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뭘 해야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 비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한 것밖에 저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모든 게 뭐 경험이든 이론이든 기술이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 다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투자 안 하시잖아요. 시간 투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고 뭐 말씀으로는 하시지만 거창하게 하시지만 일주일 동안 주가 안 가고 밑으로 뒤로 빠꾸하면은 기분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주가가 테마가 올라타면서 급등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말로는 눈으로는 워렌 버핏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따라 하시는데 무방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시는데 정작 내게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맹목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해야 돼요. 근데 알고 해야 된다고요. 단기 투자 트레이딩이 무조건 쳐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알고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한다고요. 제가 정말 재미없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편의점을 하나 차려도 가맹비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편의점 하나 차려서 여러분들 점주들 본사로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물건은 어떻게 떼오는지, 포스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바생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 근데 4천만 원짜리 주식 계좌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3천만 원짜리 주식 계좌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억 단위 계좌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아무런 기준도 틀도 없이 그냥 하지 않나요?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